하늘공원도 있고 좋다, 그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사하게 된 회계부 김정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번에 회계부에 입사하게 된 박민지라고 합니다. 박민지 씨? 그래요. 적응들 잘 하시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뭐 열심히들 하시고 가서 일 봐요. 자. 오늘이 신입사원 환영식인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지. 보자. 박민지 씨, 네, 부장님. 신입사원 대표로 일어나서 건배사 한번 해보세요. 제가요? 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그래요? 그럼 오늘 한번 해보면 되겠네. 요즘 MZ 세대들은 건배사도 특별하다고 하던데 기대할게요. 더 부담을 주시네요. 어떡하지? 생각나는 게 없는데. 저 부장님, 전 준비한 게 없어서 잘 못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신입사원이 하도록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직접 하시려는 건가요? 어머. 참 말이야. 부장이 직접 이렇게 세워줘야 되고 건배사가 힘들면 나랑 둘이 짠합시다. 자. 내가 건배사를 할 테니까 자, 잔들 들어요. 잔들. 건배사는 뚝배기로 하겠습니다. 뚝심 있고 배짱 있고 기운차게 뚝배기! 뚝배기! 아우, 정말 불쾌하네요.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지? 분명히 대인 거 아는 것 같은데. 계속 신경이 쓰이죠? 네. 분명히 스쳤는데 부장님도 알고 있는 것 같고. 안 되겠다. 그래요, 김 부장님. 우리 주말쯤에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해 봅시다. 예. 민지 씨가 어쩐 일이에요? 부장님, 어제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 사과해 주세요. 회식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죠. 어제 건배사 할 때 저 일으키시면서 제 몸 만졌잖아요. 에이, 그럴 리가요. 나는 민지 씨가 회사 생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하게 하라고 그런 거지. 나 추행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분명히 부장님 손이 제 가슴에. 박민지 씨, 사람이 좀 예민한 거 아니에요? 아니, 나는 도와준 건데 이상한 사람 만들려고 지금 작정한 거예요?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당장 들어가세요. 부장님, 전 사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합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박민지 씨, 지금 당장 안 들어가면 보안요원 부를 겁니다. 들어가세요, 빨리. 사람이 말이야. 좋게 봤는데. 회사 다른 직원들에게도 이 사실을 말했지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몇 날 며칠의 고민 끝에 전 부장을 경찰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회사 얘기 좀 아깝다, 그지? 내가 영수증 쪼가리 하나 때문에 회계부서까지 올라와야겠어요. 부장이 내가. 영수증이 없으면 회계 처리가 안 되는 거 저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회계부에서 내한테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민한 박민지 씨만 빼고. 영수증은 말이야, 카드 회사에서 받으면 되지. 박민지 씨는 일 처리하는 능력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부장님, 우리 김정수 씨는 요즘 업무 태도가 좋다고 회사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누구랑 달리. 누구랑 달리. 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회사에 물 흐리는 사람들은 아니 새로운 길을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서로 좋은 거지. 맞습니다. 저는 회사랑 너무 잘 맞아서 이 뼈를 묻을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더 아주 얄미워요. 좋은 생각이야. 누구랑 달리. 에헤. 불송치 결정 후 천 부장은 아주 기세등등해졌고 은근히 저희 퇴사를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은근히가 아니라 저 정도면은 대놓고 퇴사를 종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지 씨 참 안타깝네요. 진짜 분노가 좀 치밀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좀 해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건 정리합니다. 박민지 씨는 한 물류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가 있던 날 천호영 부장은 박민지 씨에게 신입사원 대표로 건배사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의 민지 씨는 잘 못하겠다고 하죠. 그러자 천호영 부장은 자신의 두 팔을 민지 씨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서 강제로 일으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민지 씨는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부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천 부장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발뺌했고 오히려 회사에는 민지 씨가 예민한 사람으로 소문이 났는데요. 참을 수 없었던 민지 씨는 경찰에 천 부장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죠. 그러자 천 부장은 자신은 당당하다면서 회사 내에서 박민지 씨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박민지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게요. 상황이 참 난감합니다. 민지 씨가 성추행을 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최재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과거에는 이제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 이제 경찰이 이제 검찰의 사건을 당연히 이송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검찰이 이제 판단한 후에 이제 사건을 불기소할지 아니면 기소할지 뭐 이런 걸 결정을 했었는데요. 근데 2021년부터 이제 경찰이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이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이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한 후에 이제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것 뭐 이렇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라마 사례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이제 천 부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박민지 씨가 정말 너무 억울한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성추행으로 보이거든요. 분명합니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이거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나요?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대해서 이제 불복하는 절차로 이의 신청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이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그 사건은 이제 검사에게 넘어가서 이제 검사가 다시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재수사를 뭐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이라는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경찰의 위법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 하나의 뭐 구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니까 다시 이의 신청을 할 때는 증거를 좀 더 보강하거나 좀 다른 증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까? 네, 사실 이제 물론 이의 신청할 때 반드시 이제 꼭 그런 추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경찰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제 증거 불충분으로 이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증거를 좀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고소 내용이나 피해 내용을 좀 더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하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추가를 한다면 어떤 증거들이 도움이 될까요? 네, 이제 이 사건과 같은 이제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당시 회식을 했던 식당의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으면 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요즘 식당 같은 곳의 CCTV 영상 보관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신속하게 그런 영상을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그러한 CCTV 영상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만약 수사기관을 통한 CCTV 영상 확보가 좀 지체될 것 같다라고 하면 법원에다가 증거 보전 신청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게 저희들이 이혼 사건 같은 그 사례를 다룰 때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예. 형사 사건에도 증거 보전 신청이 가능합니까? 네, 사무장님께서 좀 예리하게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아, 늘 그런 말을 듣죠. 우리 형사소송법 제184조에는 이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이제 그 변호인이 증거를 미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다가 증거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사건과 같은 이제 피의자의 경우에는 이런 형사소송법상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만약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CCTV 영상이 있는 식당 주소지 관할 법원에다가 이제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의 신청 같은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을 때 바로 하면 되나요? 이것도 뭐 기간이나 소멸시효가 따로 있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신청은 기간이나 시효가 사실 없는데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을 명시한 조문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제 불송치 결정 후에 언제든지 이의 신청에 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일종의 입법의 불비다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신데요. 현재로서는 박민지 씨는 언제든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증거를 충분히 좀 이렇게 수집을 한 뒤에 이의 신청을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법률상으로는 이제 공소시효가 도과되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보다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증거를 좀 확보한 다음에 이의 신청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불송치를 하면 해당 수사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고 검찰은 이제 90일간 그 수사 기록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검찰에서 해당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기간인 그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보다 더 신속하게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런 강제추행 사건에서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예. 청구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형사상 무혐의 그러니까 불송치 이런 판결이 나면 민사 소송은 청구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로 판단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현재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자, 어떤 사건인지 궁금한데요. 빨리 소개해 주세요. 이제 2021년에 선고됐던 대법원 판례가 가장 많이 좀 참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이제 대법원은 이제 한 대학교 학생이 이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학생이 다니던 대학교는 해당 학생에 대해서 이제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정학 처분을 내리게 됐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 학생이 이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됐는데 대법원은 이제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은 그 뭐 증명의 책임이라든지 증명 정도가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봐서 학생에 대해서 이제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의료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의료 사고에 연루된 의사에 대해서 형사상 이제 무혐의가 나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가 뭐 종종 있습니다. 네, 뭐 이때도 이제 우리 대법원은 일관돼 가지고 민사 책임하고 그냥 형사 책임은 서로 이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입장을 뭐 유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박민지 사연을 쭉 보니까 네. 불송치 결정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상사인 이 천부장이 계속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좀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상한 소문도 내고. 예. 네, 사실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2019년에 근로기준법이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근로기준법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금지를 하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을 하면 그런 사용자가 뭐 이렇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방안 등에 대해서 이제 법률이 제정이 됐었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제 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괴롭힘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제 사회적으로 이슈도 되고 있고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이 사건에서 박민지 씨는 직장 내 괴롭힘이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빨리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그런데 지금 박민지 씨가 당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이제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좀 악화시키는 행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위를 이용해 가지고 적정 범위를 넘어 가지고 고통을 주거나 그런 이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에는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박민지 씨의 경우에도 이제 보면 천부장이 뭐 사소한 것으로 트집을 잡으면서 박민지 씨에 대한 퇴사도 좀 종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사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박민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 약간 또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변호사님께 지금 저희가 OX판을 드렸거든요.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보통 저런 건 저희들이 드는데 말이죠.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문제는 제가 출제를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례입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후배의 한 달치 출근 시간을 따로 기록을 해서 예. 지적한다. 요건 직장 내 괴롭힘입니까? X를 하겠습니다. 아니다. 예, 이 사례는 사실 방금 말씀 주신 거는 괴롭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업무 효율을 좀 해치는 직원에 대한 뭐 하나의 일종의 근태 관리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이니까. 네네. 다음으로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는 후배가 특정 상사의 지시만 무시하고 반발하는 경우. 자,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후배가 상사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거든요. 네, 이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아, 예. 이게 그래요? 네, 사실 이제 직급이 낮더라도 직장 내 뭐 실세라든지 아니면 직장 내에서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특정 상사를 괴롭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하나의 유권 해석이 있었는데요. 특정 노조의 어떤 이제 상급자가 직장 내에서의 다른 상사의 말을 좀 무시하고 그 노조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상사를 따돌리려고 한 경우에는 이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던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급과 상관없이 우위에 있는 위치만 되면 그게 그럴 수가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박민지 씨처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그럼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 생기면 그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그런 사실을 바로 이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그런 신고를 받고 바로 이제 진상 조사를 해야 되고요. 즉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분리 조치도 취해야 합니다. 네. 근데 만약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좀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지방노동청에 그 사업자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지금 사례가 과연 해당할까라고 해서 신고하잖아요. 확률적으로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 될 확률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이제 사건마다 그 정도의 차이라든지 뭐 사실관계가 너무 많이 달라서 네. 확률을 딱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고요. 노동청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좀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면 그것을 입증할 자료를 좀 잘 확보해서 뭐 신고만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뭐 적절한 대응도 이제 이루어지게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뭐 정신적인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변호사님, 이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 사용자가 신고한 피해 근로자를 적용해서 퇴사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정근을 보내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 사실 만약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피해 근로자를 사용자가 이제 뭐 차별하는 경우라든지 뭐 네. 퇴사를 종용하게 되면 그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이제 법문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자, 지금 로이어 보시면서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소갈이하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드렸을 테니까 참고하셔서 해결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민지 씨를 위한 해결책 제시해 주시죠. 네, 박민지 씨, 직장 상사로부터 불미스러운 일을 좀 당하고
직장 내에서 괴롭힘까지 당해가지고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가능하니까 자료를 보완해서 이의 신청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이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표님이나 고용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좀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